갑인일주를 보겠습니다. 갑인일주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죠. 자, 우리가 처음 했던 게 갑자였어요. 그 다음에 갑자 다음에 뭐죠? 해자축, 그 다음에 신유술, 갑술이었죠. 그 다음에 신금, 갑신일주였죠. 그 다음에 갑오일주였죠. 그 다음에 갑진일주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갑인이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어쨌든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거를 하는데 이제 인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공통된 게 뭐다? 이 갑은 천간에 뭐다? 하늘에 있는 우레다. 그래서 우르릉 쾅쾅 보다 우레라서 뭐다? 소리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 갑은 공통된 거니까 앞에 이 갑자에서 이야기했던 갑을 잘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서는 인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갑인을 보면, 자, 우리가 갑목도 양의 목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양의 목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음양오행이 같죠. 그럼 뭐다? 이거는 비견인 거죠. 이 인 밑에는 지장간에는 뭐가 있냐면 인, 무, 병, 갑이 있어요. 자, 무토는 양의 토니까 이거는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병화는 양의 화니까 식신이 돼요. 목생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같으니까 비견이 돼요. 자, 그러면은 비견은 뭐죠?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 또는 동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식신은 뭐예요? 재주라고 그랬죠. 또는 뭐다? 노력 또는 뭐다? 행동, 수고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식당이 바쁠 때 형제들이 와서 손을 빌려준다. 그래서 비겁이 있어도 식신이 있으면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성을 키워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식신이 오면은 이 형제들의 또는 동료의 재주를 이용해서 편제는 뭐예요? 횡재죠.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식제로 가는 건 뭐죠? 이거는 비식제로 가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주체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식신으로 발전하고 궁리하게 된다. 영국하고 고집스럽지만 다정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는 뭐냐면 만리, 시생, 인연야라. 이는 아마 지렁이를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니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보다 양기가 처음으로 발생하여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자, 지천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건깨죠. 우리가 육경 이거 혹시 제가 사상팔께 앞에 올려드렸으니까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옛날에 한번 올리고 이번에 이 사상팔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육친관계도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건깨고 이거는 뭐죠? 지는 공깨죠. 하늘과 땅이 서로 있고 이건 뭐다? 이런 세 개의 음과 세 개의 양으로 괴는 지천天깨다. 자, 세 개의 양은 세 개 뭐죠? 우리가 자, 오로 보시면 돼요. 자가 오가 충이죠. 자가 처음으로 일 양이 생성돼요. 그 다음에 자축, 인, 묘, 진, 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음이 몇 개죠? 5개예요. 음이 4개, 양이 2개. 음이 3개, 양이 3개. 그래서 인에서는 뭐다? 음과 양이 동일하게 3개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점점 기운이 어느 쪽으로 간다? 양의 기운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4 때는 양이 6개고 음이 없다가 5화 때부터 양이 5개로 줄어들면서 이름이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좌오에서는 서로의 하나씩 양과 하나의 음이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이는 양과 음이 3개씩이잖아요. 그래서 삼음 삼양으로서 괴끄르는 지천태깨를 의미한다. 그래서 땅과 이 천이 각각 이 동등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을 생장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세트 내용인데 간단히 넘어갈까요? 자, 인목은 강하죠. 강목이에요. 조목이죠. 마른 나무죠. 아직은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 속에는 개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반면에 을은 개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저기 뭐죠? 묘는 을개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이거는 습기가 있는 나무예요. 묘목은 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간목은 이렇게 겨울을 지나면서 물이 쫙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올라가면서 묘목은 뭐다? 간목의 끝에 있는 줄기라든가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쪽에 싹이 돋아날 정도 되면 물이 쫙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잎목은 조목이고 눈목은 뭐죠? 어린 새싹 눈자예요. 그래서 어린 그런 새싹에 비교된다. 사목이고 말라있는 나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기운도 잘 빨아들이고 목생화도 잘한다. 그런데 만약에 쓴목이다. 묘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작불 때 봤죠? 소죽 쓸 때. 그러면 마른 장작은 잘 탑니다. 그런데 물기를 머금은 나무를 태우면 연기만 엄청나지 화력은 약합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잎목은 사목이라서 이 목생화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목가통명 이야기했고 뭐 이 정도 해서 쭉 그때 한번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이광곡에 광곡 이 광자가 넓을 광자죠. 그리고 이거는 곡식곡자죠. 곡식곡 그래서 넓은 계곡을 말해요. 넓은 계곡 그래서 이는 간방으로 곧 산이니 간방으로 산이니 자 우리가 앞에 거 올려드린 이걸 보세요. 좌오 묘유예요. 그렇죠? 좌우묘유에서 간방으로 팔간산 상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팔, 간, 산, 상현 위에 게 연결되고 밑에 두 개가 끊어지고 이 형태라고 했죠. 자, 숫자로는 후천수가 8이고 간이고 오형으로는 산이라고 했어요. 방향은 북동방향이죠. 남서가 공깨죠. 공깨가 남서고 이게 이곤지 3절이고 마주보는 게 12이 되니까 합쳐서 12이 되니까 팔간산 상해니까 남서지니까 여기는 동북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동북 방향에 간꿰고 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건 뭐다? 동북 방향 산이니까 뭐예요? 산은 무토겠죠. 장생하여 광곡의 뜻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다르게 보면 물상론을 보면요. 자, 간목은 뭐예요? 큰 나무죠. 큰 나무는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여기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이고 뭐다? 큰 무토는 뭐죠? 산이라고 했죠. 기토는 아담한테팟이라면 무토는 큰 산에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 큰 나무가 있다. 그 밑에 이게 뭐죠? 동물로 따지면 인이 뭐예요? 호랑이요. 호랑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거 사상 8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게 내용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호랑이고, 그렇죠? 호랑이고, 사찰에 가면 산신각 있죠? 산신각. 그럼 산신각은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 있고, 옆에 아이들 있고, 호랑이가 반드시 있죠? 산신각을 의미하고, 큰 나무를 의미하고, 고목, 사목을 이야기한다. 간목과 비슷하죠? 이는 원래 펼칠년자예요. 이 펼칠년으로 수를 펼치는 것이므로 교육과 인연이 깊고, 뭐다? 이거는 간목이 그렇죠. 목이 그렇죠. 법과도 인연이 있다. 갑인일주는 갑과 인은 만물이 새롭게 터져 나오며 불보살형으로 진리를 펴려는 기상이 엿보이는 성향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옮겨왔고요. 그래서 위풍이 당당해 보이는데 그런 만큼 살아가는 새 속에서 풍파를 많이 겪는 성분이다. 갑인은 기가 성하기 때문에 대체로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크며 이건 뭐라 그랬죠? 간목이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를 잘 받는 기질이고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며 숲속의 호랑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호랑인데 호랑이가 남한테 굽히기 싫어하겠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이상과 기계를 펴지 못하여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한탄과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용기가 필요하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성향을 보면 목이 뭐죠? 곡직이라고 그러죠. 곡직. 굽기도 하고 반듯하기도 하고 곡직한 거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 올라가기도 하고 직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큰 나무다 이 말이죠. 명랑하고 마찰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고 부지런하며 자연운을 갖게 된다. 갑인일주는 창간과 지지가 갑목이니 밝고 명랑한 기운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죠. 생기가 강인한 나무이기에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 많다. 호랑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숲속의 호랑이이기 때문에 갑목이 하늘과 땅에 박혔으니 자존심과 자아의 끝판왕이다. 자존심과 자아의 끝판왕이다.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12운성이 뭐죠? 갑인은 걸록이에요. 걸록. 자, 걸록. 자, 옆에 묘가 있다면 이 묘는 뭐죠? 겁재죠. 겁재는 뭐라고 했죠? 제왕이라고 했어요. 제왕. 이제 비교는 뭐다? 녹이라고 그랬어요. 녹. 그래서 12운상이 녹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없다? 아주 세다. 자, 녹은 뭐죠? 망신이고 요거는 장성살이죠. 장성살. 가장 왕성할 때고 망신은 뭐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신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열심히 일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너무 지나쳐서 실수를 해서 망신당한다. 그럴 정도로 뭐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갑인의 물상은 아주 단단하고 강한 나무의 모습으로 대들보. 이게 뭐죠? 우리가 동량, 갑자기. 갑목이 뭐죠? 갑목이 동량지제목, 동량지라고 그러네? 대들보가 되는 나무의 상이다. 동량목? 발음이 좀 생소하죠? 큰 대들보인 대량의 상인이 남에게 예속되기를 거부하고 자만과 고집이 강하며 군림하려는 기질이 강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만큼 적도 많고 척을 지는 관계도 많다. 동량지제, 그렇죠? 동량지제라고 하죠. 정의감과 야당 기질이 강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독립심을 가지고 있지만 융통성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부족하여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곤 하는 성향이 있다. 갑인일주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대단하고 강한 것에 대처한 능력이 좋아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성분이어서 삶에 파란이 많은 경우다. 갑인일주는 자만과 고집이 강하나 명랑하고 친화력이 풍부해 친구가 많고 남에게 예속되기를 거부하고 군림하려는 기질이 강한 성분이다. 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성격인데 지나치게 자기 힘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실패할 경우가 많은 부봉옹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부존불명 해서 외부 활동을 하나 고독한 사주다. 자, 안이불자, 봉사봉자죠. 이게 늙은 옹자고요. 불봉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불봉공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불자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불봉 섬기지 않는다.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는다. 부존불명 지아비는 남편은 존경하고 불명 명을 따르지 않는다. 말 이상한데 어쨌든 부존불명에 해서 외부 활동을 하나 고독한 사주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섬기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여자가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외부 활동을 하나 고독한 사주다. 집에서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고 있지도 않고 남편 말만 존중을 하되 그 명령을 그러니까 남편을 수발을 잘 안 들고 본인이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니 이런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다른 뜻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갑인일주는 일덕을 사주 지녔기에 성격이 착하고 자비롭고 대운이 신앙할 때 복록이 풍부해지다. 갑인은 이 무병갑 중에 무토가 관성이 자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무토가 관성의 제자록이 되기 때문이다. 무토가
관성이면은 갑인일주에 무토면 관성이면 신금이나 경금이 되겠죠. 이것의 좌록이 됩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서 토가 되면은 예컨대 임묘진 진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토와 관성이 좌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안 되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자, 갑인일주는 12운성으로 걸록에 해당되므로, 그쵸?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치는 단계이며, 실제로 그만큼의 기운과 힘이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하거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 부드럽게 융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잘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잘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록인 갑인일주는 위인이 건전하고 자립심이 강하며 자수성가하며 부모 유산을 받지 않는 성분이다. 그리고 청백하며 주관이 확고하고 사사로이 부정과 타협치 않으니 고립을 자초하는 성분이기도 하다. 우리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 고대생들이 많이 인용하는 문구인데 어쨌든 여기 갑인이 호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존심도 세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정과 타협도 않고 뭐 고립을 자초한다. 또한 생각과 판단이 분명하고 똑똑하나 갑자와 같은 현학적인 차원과는 그 성질이 크게 다르다. 갑인일주는 통제성에 강한 갑목이 일지와 지장 간의 비견을 만났으니 주체성이 강하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갑인일주가 무, 병, 갑이잖아요. 이게 있죠. 그래서 비견을 만났으니 주체성이 강하다. 통제를 하기 위해 궁리하고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본보기 불가능하다. 천상천하 유화 독전 타입으로 절대 복종을 강요하며 물질적으로 관심이 많다.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 취급할 정도로 감정적인 편이다. 참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볼게요. 자, 갑목이 자와에 인해 정록이요. 또한 관대궁으로 득근하고 보니 동량지제의 남산지목, 동량지제 맞죠? 아까 동량지제의 남산지목으로 어떠한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히 목생화하고 목극토도 할 수 있다. 인중병화로 왕자의설, 왕은 마땅히 설계시킨다는 것에 의하여 설영정하니 자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태강즉절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답다 할 것이다. 태가 너무 강하면 뭐다? 부러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면할 수 있으니 아름답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인을 보면 자, 이게 갑인 녹이에요. 녹이 앉아 있고요. 그래서 녹궁이 됩니다. 그런데 녹음보다 망신살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자, 그 다음에 인 속에는 무, 병, 갑이 있어요. 그런데 무는 편제고 식신은 병화는 식신이고 갑은 비견이에요. 그래서 비견과 식신제, 비식제로 흐르니까 먹고 사는 데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무토와 이 인과의 관계를 보면 생이에요. 그래서 생자 녹궁이에요. 생자 녹궁이고 그 다음에 역시 무토도 화토동법에 의해서 생이 되죠. 그래서 생자 녹궁이 돼요. 둘 다 12신살로는 짓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은 녹자 녹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망신이에요. 여기도 망신살이니까 12신살 보면 짓살 맞살인데 어쨌든 생생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생은 짓살, 그 다음에 녹은 망신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생생 녹이다. 자, 갑인, 지진, 인 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편재, 식신,
비견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고 12운성으로는 걸록에 해당한다. 갑인의 지지 인중의 병화 식신은 무토 편제 결과로 나타난 성분이다. 식생제를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자신의 내면에 집착하여 주체적으로 궁리 연구하여 이 연구의 성과나 재정적인 성취를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뭐예요? 인무병갑 비견이 있었죠. 궁리 연구하여 식신이죠. 병화가 있었죠. 그래서 연구의 성과가 뭐예요? 결과물이죠. 결과물은 뭐죠? 재성이죠. 뭐가 있다? 무토죠. 그래서 인무병갑인데 이 갑목에 있어서는 갑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 말이죠. 비견이니까 그리고 연구에서 식신, 연구에서 결과를 얻어내다.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갑인 일주의 힘은 비견, 식신, 편제로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돼요? 재성으로 연결되니 사업도 좋지만 또한 학문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다. 재성이 생자 록궁이므로 이게 아까 뭐죠? 병화와 식신과 재성이보다 생이었죠. 생자 록궁이니 그렇죠? 갑인의 이게 기본적으로 뭐다? 록궁이고 어디 앉았다? 여기 뭐다? 생자했다 그 말이죠. 생자 록궁이므로 남명의 경우는 뭐죠? 부인이 잘 얻었겠죠. 부인 남정아에게는 뭐예요? 재성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생자 록궁이니까 괜찮죠, 좋죠. 녹에 앉았고 그 다음에 생을 좌하고 있으니 현모양처를 얻거나 그 다음에 재성이 또 뭐예요? 부친이 되죠, 아버지. 부친의 덕을 볼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 부인이 강하고 반듯하고 힘이 있다. 또한 재성이 생자록궁이므로 돈이 마르지 않는다. 뭐다? 돈이 떨어질만 하면 돈이 생기고 그래서 돈에 그렇게 궁하지 않다. 시달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당연히 있겠죠. 자, 비견이 녹지에 자하고 자, 아까 뭐죠? 이 비견이죠? 인무병갑에서 비견이 녹지에 자하고 공도 녹임으로 형제 중에 어때요? 좋은 형제가 있겠죠. 비견은 뭐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가 녹궁이니까 잘 된 거죠. 그래서 형제 중에 괜찮은 형제가 있다고 보면 또한 형제 덕도 있다고 본다. 갑인일주 예명에게는 뭐죠? 자식이 뭐예요? 식상이죠. 자, 병화죠. 병화. 근데 병화도 뭐예요? 생이죠. 식신으로 장생이므로 생자록궁하죠. 그래서 현달한 자식을 볼 수 있는 명이다. 그래서 이걸로 육친관계도 보면 나쁘지 않다. 재성도 괜찮고 식상도 좋고 괜찮다. 그 말이죠. 자, 인적법으로 보면 이거예요. 자, 간목의 인의 이게 뭐다? 녹이다. 인용법은 끌어온다고 그랬죠. 이게 양이니까 양간을 끌어오면은 경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수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수예요. 임수는 뭐죠? 편인인데 뭐다? 민수는 뭐다?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임수는 일지목과는 식신이다. 모친 임수는 여기서 수생목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인성이고 여기서 보면 식신인 거죠. 그래서 이 식신이므로 의식주가 여유로 못 진다. 어머니가 여유가 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민은 12운성의 병에 속하고 12신살의 역마에 놓여 있으므로 어머니가 어떻게 된다?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동이 많은 분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론이 된다는 거죠. 자, 재물을 보면 자, 갑인일주는 지지인목이 비경과 식신, 편제로 구성되니 자연스럽게 식상생제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더구나 비경까지 일간을 도와주고 있으니 좋다. 제가 뭐라고 했죠? 식당을 오픈했어요. 일이 엄청 바빠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갖고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럴 때 뭐가 일단 형제가 와서 도와주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거를 앞에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자, 내가 있고요. 내가 재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견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비견이 오면 겁재이 오면 기본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 재물을 나랑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오면 된다? 식신이 오면 좋다. 그러면 형제들의 손발을 빌려서 이 식생제로 재물을 파일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뭐냐면 관이 와가지고 나중에 돈 다 벌었는데 이걸 다 쫓아내버렸다. 돈이 커진 게 다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얻는 흐름이니 교육이나 예술, 창조적인 분야의 사업에 특화를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재성으로 연결된 힘이기 때문에 사업에도 괜찮지만 학문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일주이다. 같은 이야기죠. 즉 편제를 깔고 있기에 사업가에 어울리긴 하지만
호기심과 탐구심이 왕성한 간목의 영향으로 드물지 않게 공부나 학자의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 간목의 영향으로 호기심과 탐구심이 강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나무 힘이 위아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죠? 간목도 나무고, 밑에 지지도 나무고, 위아래 전부 이 나무 힘이 가득 차 있어서, 나무 특유의 탐구심, 호기심, 인문적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갑인일주는 머리회전이 강하기 때문이다. 머리회전이 빠르죠? 간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벤트와 기획들이 능한 경우다. 원래 목의 일주들이 이렇죠. 이벤트와 기획에 강하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갑인일주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기운을 써야 된다. 집안에 있으면 넘치는 기운에 가족들을 들들 볶겠죠. 그래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된다? 나가라 밖으로. 그래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왕성한 기운을 쓰고 집에 들어와서 쉬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식상생재로 돈을 통해서 재물을 획득하는 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간여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간여지동. 이게 여자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간, 간과 여자잖아요. 이거. and잖아요. 영어 and. 천간과 여지. 지지가 뭐다? 동,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간목 있고 인목 있을 때, 을묘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뭐요? 양의 목, 음의 목, 음의 목. 그러니까 같은 목이란 말이죠. 목.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뭐 병호도 마찬가지죠. 병호도 있고 정사도 있겠죠. 이런 게 다 같은 음양으로 구성되는 간여지동의 일주 사람들은 자기 몸을 써야 된다. 집안에서 있으면 어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에너지가 넘쳐요.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재앙이 된다. 갑인일주는 무조건 몸을 굴려야 하며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생각해야 한다. 몸을 써서 기운을 빼고 기운을 발산하고 실현해야 된다. 뭐다? 우리가 뭐라 했어 앞에서 일주가 너무 기운이 세다. 그럼 어떻게 기운을 빼야 된다 그랬죠. 설기시키는 눈으로 가야 된다. 그걸 극하려고 하지 말고 기운을 빼는 쪽으로 가라. 그 이야기 했었죠. 갑인일주는 한 가지 일에 전력을 기울인 성향으로 외교관, 힘이 하나로 통용했죠. 갑인, 목으로 하나의 기운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전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외교관, 공무원, 교육자, 연구기관 등에서 출세하고 무역, 의사, 약사, 기술사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교육, 정치가, 언론인 뭐 이렇게 너무 많죠. 상담가, 구류수업, 음식적, 군인, 경찰 등 심사숙고, 간목이 성질로 컨설트업에 적정하다. 컨설턴트 업에 적합하고 진학이나 취업 상담 등 상담력도 좋다. 자, 갑인일주는 나무의 힘이 위아래로 가득 차 있어서 나무 특유의 탐구심, 호기심, 인문적 기질이 강하고 머리에 빠르기 때문에 이벤트나 기획 능하니 남의 아래에서 일하는 적성이 아니라 독립적인 보다 자유 전문적이 적합하다. 자신이 오너가 되어서 직원을 통솔하는 직업 적성으로 젊어서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 안정된 삶을 산다. 승부욕이 강한 대장 스타일로 고집이 세고 추진력이 강하다. 우리가 앞에 병화, 간목, 경금 이 세 개가 뭐다? 리더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갑인일주는 사주 천간에 병화나 무토가 있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화나 무토가 있으면 지장간에 뿌리가 튼튼하여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갑인이 있고 자 무토가 있고 그럼 뿌리를 낼 수 있겠죠. 토가 있으니까. 그리고 병화가 있으면 뭐예요?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나무가 꽃을 피워야 열매도 맺잖아요. 그리고 밑에 토가 있어야 이 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장간에 뿌리가 튼튼해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갑인일주 남자의 경우 경쟁하여 쟁취하는 사업이 어울린다.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자기 사업을 일으키는 성향이 강하고 사주에 식상이 있을 경우는 프로페셔널한 전문 분야의 사업에 인연이 있다. 여기에 식상까지 있으면 병화겠죠.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영업에 종사하면 좋다.
관성인 금의 기운이 튼튼하면, 만약에 금의 기운이 이렇게 튼튼하면 직장에서도 꽤 성공할 수 있다. 금이 뭐죠? 관성이니까 직장이죠. 갑인일주 여자의 경우 남자 여럿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호랑이잖아요. 숲속의 호랑이.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교육, 학원, 요식업 등에 종사하면 좋다. 사주에 식상이 없다면 자영업, 부동산에 어울린다. 왜냐하면 간목에 있어서 뭐죠? 토가 뭐죠? 재물이죠. 토는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부동산도 간목 같은 경우는 큰 아파트를 이제 할 때는 간목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토로 보면 되겠죠. 자, 결혼하고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갑인일주는 남녀공이 일지를 걸록을 지니고 있다. 걸록은 뭐예요? 녹이잖아요. 굉장히 힘이 센 거죠. 내 자신이 기운이 분기탱천하죠. 아주 기운이 세요. 내 생각, 내 의지, 신념이 강한 면은 좋으나 나만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굽히기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맞춰주기가 쉽지 않아서 부부공행이 위태롭다. 둘 다 갑인일주면 난리 나겠죠. 즉 올곧은 성질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에 배우자와 트러블이 심한 편이다. 자기의 힘과 똑똑함을 믿고 아집과 강한 집요함으로 주변 인연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으며 일찍 결혼하게 되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는 명인이 뭐다? 만혼으로 배우자를 마치 친구나 애인과 같은 자세로 대하는 게 좋다. 자, 갑인일주는 간여지동, 여기는 또 이렇게 썼네요. 자, 여자. 간여지동으로 천간과 지지에 같은 오행이 놓인 경우를 말하는데 어쨌든 살을 사주에 지녔음에 비견이 서로 어깨를 들이밀어 형국에 비할 수 있으니 부부가 서로 자기의 자존심만 강하게 내세우고 공이 상대방에게 예속되기를 기뻐하고 군림하는 성 기질이 강하니 부부관계의 실패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부부간 생사이별수를 겪을 수 있다. 암시하면서 별거, 각거, 각방함인데 백고대살의 흉살과 동시에 겹칠 때는 사별하기도 하는 성분이다. 백고살은 뭐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간여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여지동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신, 신유, 임자, 개. 그러니까 같은 오행으로 구성된 거예요. 여기서 좌오묘유를 찾아볼게요. 좌오묘. 특히 왕지가 좌오묘이잖아요. 왕지에 섞여 있으면 얼마나 더 드세겠어요. 특히 자, 병호. 오화의 병화니까. 그 다음에 좌오묘유. 자가 임자. 묘가 있죠. 을묘, 신유가 있겠죠. 신유. 이렇게 좌우묘, 여기는 뭐죠? 왕지에 있는 일주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씀씀이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좀 저축하는 게 좋다. 자, 간여지동살의 사주가 조토할 경우에 남성은 초혼 실패와 함께 아내의 처해 낙태, 수술, 자궁병 등의 병치를 암시하고 자칫 무자팔짝이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수가 없다. 그러면 바짝 마르잖아요. 그렇죠? 처가 무병갑이죠. 무투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간목이 바짝 마르면은 터가 마르면 뿌리를 내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렵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물기가 있어서 있어야 남 뿌리가 잘 헤어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남자가 부인한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초혼에 실패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토할 경우 나무가 너무 이 땅이 딱딱해가지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게 생겼으니 결국은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찾아서 가겠죠. 그래서 딴 여자 찾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아내의 낙태 수술, 자궁병 등의 문제가 있다. 이건 뭐냐면 수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자칫 무자팔자되게 된다. 그런데 수집의 일가견에 있음은 가졌고 신금의 개강상관을 지녔으니 노기를 상징하는 성분을 가졌다. 그런데 수집의 일가견을 가졌고 신금의 개강상관을 지녔으니 노기를 상징하는 성분을 가졌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인일주는 일지, 지사를 사주에 지녔기에 내심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으나 실제로는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게 되는 성부이다. 장남과도 인연이 박하여 자식과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병이다. 일찍 고향을 떠나 활동하게 됨을 암시하고 권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과 탐심이 강하여 권력을 지향하는 사주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지혜와 이해심이 깊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조급하고 인색하며 변덕이 심한 변화무쌍한 기질의 성부이다. 자,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일지 지사를 사주 진역기에 자, 갑인일주 이게 녹에 해당되죠. 녹에 해당되고 이 속에 무병갑이 있는데 차와 관련된 것은 이거겠죠. 편제가 재성인데 무토는 인 속에 뭐가 있다? 이게 인목 속에 뭐가 있다? 생을 한다고 그랬죠. 생은 뭐죠? 절태양 생욕대 그래서 겁재천 진연월 그랬죠. 그래서 생지기 때문에 지살이라고 했죠. 지살.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이 그 말일 거예요. 셋째로는 지살을 진 사주 진였기 때문에 이 가정 무토가 인속에 있는 지살이기 때문에 내심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으나 실제로는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게 되는 성부이다. 질살이니까 뭐 그런 성물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인일주의 남명은 부모와 뜻이 맞지 않으면서도 형제 중 장남의 역할을 하므로 책임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장남 뭐죠? 갑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 형제를 떠나 자수성가는 전형적인 유형의 성부이다. 장남으로 태어나지만 자손과 인연이 박하여 자식을 잃거나 불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앙생활하며 기도에 매달리는 성부이다. 밖으로는 호인이나 집에 가서는 냉랭할 수 있으며 처가 잔병치를 한다. 간명일주 여자의 경우는 일찍 결혼하는 조혼의 경우는 거의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고 가주나 가장의 노력과 역할을 해야 되니 애시당초부터 직업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똑똑하다면 독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갑인일주 여자의 경우 남편을 다툴 비견이 지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남편궁이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견이 지지에 있다는 것은 자 갑목일주가 갑인일주가 여기 뭐가 있어요? 인무병 갑이 있죠. 이 갑이 뭐요? 비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그래서 남편궁이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며 결혼을 하더라도 알콩달콩 기대하기 어렵다. 갑인일주는 뭐죠? 자존심 세서 그럴 수도 있죠. 갑인일주 여자의 경우 사주에 인성에 해당되는 수기운과 관성에 해당되는 금기운이 없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관인상생이 안 되면 어렵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갑인일주 여자들은 대개 자기 힘과 똑똑함을 믿고 아집을 부리며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인일주 남녀는 추운 겨울철 음력정월에 꽁꽁 얼어붙은 동목 따숩게 덮이는 데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부부지간에 다정하고 화목한 금슬지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얼어있는 나무라는 거죠. 아직은 갑목이 밑에 인목이 왔는데 인이 뭐죠? 인묘진 앞에 뭐해서 해자 축였죠. 추운 겨울을 막 지나서 초봄이란 말이죠. 아직은 냉랭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따뜻하게 부부가 이게 서로 정을 기대고 살만한 그런 게 좀 아직은 부족하다 그 말이죠. 갑인일주는 부모와 인연이 멀고 배우자와도 운이 좋지 않아서 이성의 상대가 자꾸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 수행으로 마음을 닦는다면 군자로서의 위풍. 자, 간목은 뭐죠? 군자로서 인목 다 뭐죠? 목은 뭐죠? 인이죠. 인. 그래서 위풍스러운 생활을 인생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고 스킬은 작지만 항상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병갑경 그렇죠? 중간급은 되죠. 스킬이 작진 않죠. 갑인일주 사주운국의 수가 많거나 토가 약할 경우라면 남녀 모두 포악해질 수 있고
수가 많으면 뭐예요? 신강해지죠. 인성이 도와주니까 토가 약하면 뭐여서 재성이 약해지는 거죠. 포악해질 수 있고 음란해질 수 있으며 배우자를 극하면서 가난한 인생을 보낼 수 있으므로 토의 기운을 보강하는 노력이 절실한 사주라고 할 것이다. 토는 뭐예요? 재성이죠. 갑인일주 사주원국의 재성에 해당되는 토만 과다에 혼탁할 경우 나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토가 많은 뭐예요? 토가 많은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많다는 거죠. 인색하기 쉽고 심하게 인색하기 쉽기 때문에 이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한편 갑인일주 사주원국의 금수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라면 남녀 모두 욕심이 과해서 일신을 그르칠 수도 있다. 자, 갑인일주가 배우자감으로 갑인일주가 기해 각기합토 인해한목 합이죠. 좋습니다. 결혼한 백년해로. 그러나 경신, 갑경충, 그 다음에 인신충 서로 충하죠. 이런 경우는 이별하기 쉽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있으면 좋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기가 있거나 기신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반반씩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쉽게 헤어지진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사주 원국의 지지에 사신 중에 한 개라도 있을 경우 행액과 배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갑인, 인사신 뭐예요? 인사신 뭐예요? 이건 삼명이잖아요. 삼명살 끼잖아요. 그래서 사신 지중에 사나 신 중에 한 개라도 있을 경우 횡액과 배신을 면치 못할 것이나 만약 사주원국의 천을귀인 간목에 있어서는 축이나 미토가 천을귀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구제주잖아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구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할 것이다. 자, 건강 보겠습니다. 갑인일주도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는 갑인일주도 뭐가 필요하죠? 수가 필요하죠.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뭐 없어요. 뭐죠? 이게 저열한 거잖아요. 저열하잖아요. 목이. 그러니까 갑인일주는 대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위상과다. 신경성, 위장병을 체질적으로 가질 확률이 높고 기관지가 약하며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교통사고를 평소에 조심해야 된다. 신경통, 시력, 간담, 위장병, 피부병, 고혈압 등에 대해서 평소 신경을 써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신경통. 자, 인무병갑. 자, 갑은 간, 담. 병은 화니까 뭐죠? 심장, 혈압계통, 순환계형. 무토는 뭐죠? 비장, 위장, 대장. 뭐 이런 거, 소화계통. 뭐 이런 쪽에 이게 지금 조혈하니까 너무 이쪽에 말라서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시력, 간담. 간담이 여기겠죠. 간담. 위장병. 무토에 관한 거죠. 위장, 대장, 피부병. 피부도 됩니다. 피부병. 뭐 고혈압은 여기 해당되겠죠. 병화 심장에 고혈압. 너무 바짝 말르니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천식을 앓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뭐죠? 금에 의해서 금이 약해져. 금은 뭐냐? 폐죠. 폐. 그래서 이런 쪽이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간이나 쓸개의 질병으로 된 주의가 필요하다. 아프면 병원에 갑시다. 천식을 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인일주의 사주 원국에 유수, 수가 있고 화가 약하고 토가 약할 경우라면, 자, 갑인일주에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더 튼튼해지죠. 그럴 경우 화가 약하고 기운을 덜 빼가고 토가 약하고 그러면 비장과 위장이 약해져서 고생한 체질이고 간목일주 사주원국이 유금, 화다, 토약할 경우라면 폐와 대장이 쉽게 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유금, 무금, 화다, 토약. 자, 유금인데 뭐예요? 금이 날이 무뎌지겠죠. 그럼 폐가 대장이 다치겠죠. 화는 뭐죠? 심장 쪽. 그렇죠? 토약. 이런 경우는 위장병.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간목일주 사주에 미술화가 있을 때는 위장이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갑인일주에 사주원국에 금이 있는 경우라면 고혈압, 수가 있는 경우라면 당뇨를 염려해야 하는 체질이다. 참고만 하세요. 기타. 자, 기타는 이제 우리가 신사를 이야기할게요. 신살. 자,
갑인일주는 복성귀인이래. 복성귀인. 복성귀인 수복귀신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죄자 호면. 재성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명절하는 거죠. 하민이 천복과 제복이 많아서 일생 동안 복록이 다르고 부귀 장수하는 성부이다. 수행지심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만인이 불우할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주이나 간혹 과다한 지출로 혼자 고민할 때도 있다. 이러한 복성귀인이 시지에도 함께할 거라면 더욱 길한 성부이다. 시지는 뭐냐? 말년사주죠. 말년사주. 말년운이 좋다는 거죠. 갑인일주가 지지에 인사신이 오면 뭐예요? 삼형살이죠. 인사신이 오면은 탕화살. 탕화는 뭐예요? 뜨거운 물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뭐 불에 되거나 물에 된 것도 탕화살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욱하고 성격이 뭐죠? 다혈질, 기질 뭐 이런 게 발동된다고 보면 되겠죠. 발동되어서 성질이 급해지고 욱하거나 신경질적이고 기존에 해오던 일을 다 갈아엎는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탕화살 볼게요. 탕화살 보면 인일에 인사신 탕화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지가 인으로 끝나는 날짜. 그렇죠? 근데 병인도 마찬가지겠죠. 병인도. 갑인도 마찬가지겠고 무인도 마찬가지. 전부 요 인으로 끝나는 일지가 갑병 무경임 경임 전부 마찬가지죠. 갑병 무경임 양간에 이렇게 끝났을 때 인으로 끝나는 날에 인사신이 지지신보다 탕화가 된다. 또 5일에는 축진호, 그 다음에 축일에는 오미술, 그렇죠? 그래서 인호축에 관한 그러한 탕화살이 발동된다. 그래서 갑인이기 때문에 인사신이 있으면 탕화살이 발동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잘 참고하고 그 다음에 간명일주에 고란살이라는 게 있어요. 고란살이 있는데 사주에 지녔으니 관의 절궁에 해당하므로 자식의 복을 가진 명이다.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고란살은 뭐냐면 자녀 두세 명을 낳고 남편과 생리별하거나 아니면 사별하거나 죄치로 재혼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명절을 해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이혼한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자, 고란살은 뭐냐면 갑인이 고란살이에요.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해 이 5개가 고란살이에요. 갑인, 을사, 정사, 무신, 신해 이 5개가 고란살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갑인고란, 을사고란, 정사고란, 무신고란, 그 다음에 신해고란. 자, 갑인일은 여기 보면 더 있겠는데, 자, 갑인일은 목호, 정거상, 목의 호랑이가 정거상, 호르몬이 상이래요. 그래서 호르몬이 상이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동요처럼 만든 게 나무 호랑이 홀로 산다네. 갑인은 나무 호랑이가 갑인이잖아요. 홀로 산다네. 목호 정거상, 을사일도 목화사무서. 자, 목화사는 뭐예요? 나무의 불뱀이니까 정사죠. 아니, 을사죠, 참. 을사. 무서, 사이가 없다. 또는 남편이 없다. 정사도 뭐죠? 불뱀은 남편이 없어요. 무신일은 토항독화. 흙으로 빚은 원숭이는 항상 혼자서 누워있나 그 말이죠. 홀로 독자 누울 왔자니까요. 토항독화. 흙원숭이는 혼자 항상 누워있지. 신의 일은 금돼지죠. 금돼지니까 금적 기 어찌 유랑 어찌 신랑이 있겠는가. 금돼지가 어찌 난구짓기를 바래. 병오일은 적황마 빨간 말이죠. 빨간 말이 독과 혼자 누워있네. 무호는 누런 말이겠죠. 누런 말은 독화 그랬죠. 혼자 누워있지. 임자는 검문지적, 흑서, 수공방. 검문지는 빈방을 지킨다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란살이 외롭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간명일주여자는 고란살을 지녔기에 좀 외로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뭐냐면 이 가부가 뭐죠? 굉장히 자존심 높다고 그랬잖아요. 자긍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자존심 높고 똑똑한 건 좋은데 그게 이제 남편이 좀 이렇게 웃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거겠죠. 뭐 그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가 있어서 하나 했는데 앞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란쌀을 사주에 있는 것은 독수공방, 생리사별, 남편 작첩, 초혼 실패 가능성 등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명이다. 그러나 사주에 재성 관성이 있고 유기하면 고란쌀의 영향이 적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없다. 자, 우리가 신살은 무시합시다. 일단 무시하고 참고는 해요. 참고는. 근데 우리가 사주에 오행의 생극자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주에 뭐가 있어요? 여자 사주에 여자 간명 곤 사주에 재성이 있어요. 돈 능력도 있어요. 또 재생관으로 관도 생해져요. 또 여기 인성가 있으면 좋겠죠. 관생인으로 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듬뿍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이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고 남자 있으면은 이 신살의 가능성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신살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너무 거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사주에 재성 관성이 있고 유기하다. 유기하면 뭐예요? 서로 작동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란의 영향이 당연히 없겠죠. 적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있다. 너무 우리가 신살은 참고만 하라고 이야기했죠. 자, 갑인일주는 음욕살에 속한대요. 음욕살. 갑인일주는 남연살에 속한대요. 그래서 일지지장간에 이 편제가 암장되어 있는 경우로 도화살이 왕성한 여자와 인연을 하면 망신을 당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갑인 이 남자가 뭐 아까 이 속에 무토가 뭐였죠? 편제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다? 장생이라고 했잖아요. 장생에 앉아 있고 이게 뭐다? 갑인 자체가 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자 녹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여자가 도화살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도화살은 뭐죠?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나면 망신상을 당할 수 있다. 이건 신살 이론이 아니라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음욕살 한번 볼까요? 갑주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음욕살. 자, 음욕살은 갑인, 을묘, 정미, 무술, 기미, 경신, 신유, 계유. 개축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뭐가 비슷하게 보이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갑묘가 없죠. 자, 을인이 없죠. 이건 이제 물론 일지가 아니긴 하지만 뭐죠? 지지에 이런 게 있어 겁재가 아니죠. 전부 비견이에요. 이게 전부 비견. 양양, 양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음욕살은 비견만 있는 거지 이게 겁재는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살이거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주에서 우리가 음양 오행의 생극제와 또는 격국과 용신 이런 걸로 사주를 풀 수 없을 때, 그럴 때 예외적으로 신살을 응용을 하면 재밌겠죠. 그때는 재밌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신살이 먼저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